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다, 김건희 여사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입장과는 다른 주가 조작 핵심 세력들의 진술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김모 씨가 2011년 1월 범행에 쓰인 김건희 여사의 DS증권 계좌에 대해 내가 관리한 계좌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고요. 김 씨는 또 2010년 11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한 매도 주문 거래가 통정 매매가 맞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 주장과는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될 경우 주가 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뭘까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1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안아드림 페스티벌 소식 준비했고요. 2부는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한 문화 행사죠. 내일부터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안아드림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데요. 경북 안아드림 페스티벌 TF팀의 김세아 소방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아 소방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내일부터인데요.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안아드림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안아드림 페스티벌은요. 네. 10월 11일 금요일, 12일 토요일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열리는 안아드림 페스티벌은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의 줄임말인데요. 네. 2022년 시작돼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천년숲 곳곳에서 더욱더 다채롭고 풍성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일상 속에서 안전의식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 문화 행사입니다. 네, 안아드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뭐 유명 인사 초대해서 프리어그 행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 안전 문화 행사라는 거. 이 안아드림이 약자였군요.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3회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올해 행사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달라진 부분이나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올해 안아드림 페스티벌은 안전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우리 함께 안전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됩니다. 네. 도민의 안전의식을 키워 안전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아이들에게는 안전에 대해 친숙해지고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시작하였고요. 네. 저희 이번에 안전체험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 기획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전쟁 필승 전략에 대한 정책과 여성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팝드론, 미래 환경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펫뚜껑을 활용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크롭테스, 다양한 이색 체험을 통해 올바른 안전의식을 기르고 품격 있고 풍성한 안전체험을 경북에서도 즐길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그렇군요. 안전체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특별 기획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자, 안아드림 페스티벌은 종합 안전체험 행사인 만큼 일단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재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응급안전, 생활안전, 미래안전, 어울림 등 총 7개 유형에 따른 73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7개 유형.
네. 모두 73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건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이번 축제는 경북 소방 각 기관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 안동경찰서, 경찰특공대, BMW 코리아 미래재단, IM뱅크 경북도청지점, TA항공, 동아약품, 제누커피 등 63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요. 네. 외부 기관과 함께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날 행사장에 오시면 많은 부스들이 천년숲 전체와 잔디광장에서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리플릿에 표기된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시는 부스로 가셔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네. 물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완강기 체험, 연기 대피 체험 등으로 화재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예. 지진 체험, 풍세 체험, 계곡 건너기 등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대형 물탱크차, 구급차, 대형 산불차, 굴절 사다리차, 화학차 등 다양한 소방 차량뿐만 아니라 공군 소방차, 미군 소방차, 폭발물 처리 차량까지 전시되어 있어 직접 탑승도 해보고 기념 촬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디광장에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체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기차의 원리를 알아보고 전기 자동차 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부스도 있고요. 예. 드론, 로봇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년숲에서는 산불 피해 목을 활용한 탄소 중립 시계 만들기, 생존 팔찌 만들기 등의 만들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네. 보물찾기 행사를 행사 시간 내내 진행해서 보물을 찾으면 한 명당 2명씩 당첨 상품으로 교환해드리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천년숲에 오시면 꼭 체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초등학생 이하 뭐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반드시 좀 방문을 하셔야겠네요. 아, 네네. 예,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체험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자, 이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아, 네. 그 참여 프로그램에는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보호자와 어린이가 한 팀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직접 소방관이 되어서 화재, 구조, 구급 분야별 챌린지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 화재 출동 시 입는 복장대로 아이들이 직접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고무 정화를 신고 출동하는 걸로 해서 출발점으로 재빠르게 돌아오는 거고요. 예. 구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피해서 빠르게 통과한 후에 통 안에 인형을 꺼내서 로프로 묶은 후 인형을 등에 메고 직접 구출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급 분야 챌린지는 119에 신고하고 AED, 즉 자동 제세 동기를 들고 애니까지 빠르게 달려와서 애니 어깨를 2번 두드리고 가슴 압박 30회 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분야별로 경연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성취감과 안전의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특별히 올해는 TA항공에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6매를 주셔가지고 어이구. 이제 각 날짜마다 1등 3명, 각 분야 1명씩 3명, 그 다음에 또 토요일도 3명 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드릴 거고요. 또 그거 말고도 피자, 치킨 이런 상품권으로도 교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 말고 저희 행사에서는 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참여대회인 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안전을 찾아라 대회,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과 동물 구조 시 사용하는 블로우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안전 던져불고 대회, 그리고 예전 가전 오락관에서 많이 했던 고요 속의 외침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인데 예. 재난 속의 외침 대회 행사도 진행합니다. 아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네.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행사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도 또 다르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네요. 네. 투척용 소화기라는 게 있군요. 이거 네. 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뭐 이렇게 던져서 불을 끄는 그런 소화기가 있나 보네요. 네. 예. 자, 다양한 공연 행사도 또 진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73개 프로그램 외에도 인명구조경 훈련 시범을 오전, 오후에 2번씩 가기를 이틀 동안 내내 하고요. 예. 마술쇼, 버블쇼도 하고 소방 퍼레이드랑 그다음에 음악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119 구조견 훈련 시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조견이 직접 시범을 선보이고요. 핸들러와 함께 뛰면서 지시에 따라서 각종 장애물을 피하거나 뛰어넘으며 날랜 모습과 민첩한 모습을 마구마구 뽐낼 예정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구조견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고요. 네. 또 작년에 처음 선보인 소방 퍼레이드 공연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행합니다. 소방 퍼레이드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출동 시 입는 복장과 항공대 특수구조단, 산불 특수대연당 등 특수 임무를 맡은 소방관들의 복제, 평소 소방관들이 생활할 때나 행사 때 착용하는 복제 등 다양한 소방 복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복장을 갖춘 소방관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천년숲을 다니며 행사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퍼레이드가 끝나면 경북 도립교향악단의 공연이 또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특히 전국 최초로 소방관들이 음악에 맞춰 방수 공연을 선보이는 BDS 음악 방수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이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자, 이 경북 안아드림 페스티벌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미리 뭐 예약 같은 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미리 사전 접수를 QR코드를 이용해서 받았고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예. 내일 사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네. 뭐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요, 인터넷이 아니라 예. 저희 종합안내소랑 안내 동문, 서문 쪽에 오셔가지고 직접 수기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요? 당장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끝났네요. 접수 받는 거 예약. 네, 끝났고 내일 끝났고.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장 오셔서. 안전을 찾아라 하고요. 네. 안전 던져불고 그다음 재난 속의 외침 같은 경우에는 9급 분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은 다 마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토요일은 마감됐고요. 네네, 너무 인기가 아이고, 많아가지고 다 그렇군요. 마감됐습니다. 혹시 네. 또 예약하신 분들은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또 현장 네, 접수 추가 그러면 접수를 또 현장에서, 받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전 의식이 한층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거나 안내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안아드림 페스티벌은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체험 축제입니다. 안전의 품격을 높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멋진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TF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재미와 의미를 함께 챙기는 안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날씨도 좋잖아요. 이번 내일하고 네. 모레 좋아서 맞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도청 천년숲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 경북 안아드림 페스티벌 TF팀의 김세아 소방위와 함께 했습니다. 소방이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막 지났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지금 뭐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이게 어제 한글날 쉬셨죠? 하루는 네, 쉬고 쉬었어요. 예, 월, 화 그리고 목 오늘까지 3일째 진행 중인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농해수위 소속이고 혹시 여가위도 같이 하시나요? 이번 국감? 네, 여가위가 하는데 여가위는 이중 상임이어서 예. 다른 상임이 다 끝난 다음에 10월 말에 아마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가위 네. 소속 의원들은 다 이중 상임이군요. 그러니까 네, 다른 상임위를 다 다 하고 맡고? 있으면서 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네, 지금은 자기 본 상임위 하고 10월 말에 이제 여가위를 합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는 뭐 자정 넘어서도 뭐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봤는데 네, 이 네. 국정감사는 보통 시간이 어떻게 돼요? 국정감사도 시간 넘어가서 네. 그 차수 변경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행안위가 첫날 예. 그렇게 했어요. 12시 네. 넘어서까지. 네네. 새벽 3시에 끝났나 거기가. 아유,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네. 이번 국정감사 보면은 뭐 여기도 명태균, 저기도 명태균. 명태균 국감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농해수위는 설마 명태균 이름 오르진 않았죠, 거기는? 저희는 명태 어장이 모르죠. 네. 저희 자, 그 예. 포항하고 영덕 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걸 또 파고 이게 계시네요. 본격적으로 시추가 들어가면 예. 35년까지 그게 이제 상업화 가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 거기가 주로 명태류 그다음 뭐 명태가 아니구나. 그 홍게 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그렇죠. 어장이에요. 예. 예,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손실이 좀 규모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농해수위는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될까요? 저희는 유일하게 아마 김건희, 윤석열이 잘 안 나오는 그 국감인 것 같은데요. 예. 주로 이제 뭐 그 직불금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쌀값 문제, 그다음에 지금 그 벼멸구 문제, 그리고 저는 이게 수입 농산물 문제, 그리고 그 계절 근로자 문제. 그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민생과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들이 다뤄지는 곳이 바로 농해수위라는 걸 이번에 국감하면서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뭐 쌀값, 한우값 이거 너무 폭락해서 우리 농가들 네네. 힘든데 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또 직접 이거 농사 다 지어 보신 분야잖아요. 네. 그 누구보다도 이제 농해수위에서는 전문가인데 이거 좀 네.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 한우값이 아직도 그 폭락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면역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고깃값이 많이 올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과거에 비해서는 한 키로당 1,000원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평균적으로. 예. 가격이 아주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한 2, 3,000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이제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여러 번에 3번, 4번의 뭐 각종 특검 국회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국회로 네. 다시 되돌아서 재의결 끝에 이제 부결 이게 반복됐었는데 자, 이제 상설특검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상설특검은요, 지금 우리가 특검법에 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여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규칙을 바꾸는 거죠. 네. 원래대로 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1교섭단체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이 2명, 민주당이 2명, 보통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해도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을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규칙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거나 속해 있었던 교섭단체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그걸 담아서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빼도록 한 거죠. 근데 그 이 규칙이란 걸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이건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개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당연히 또 국민의힘이 그 반발할 것 같은데요. 자기들의 몫이 반발은 빠지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특검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방탄으로 결국은 아무것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임명하는 데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빼도록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카드까지 꺼내들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 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추천위원회 구성인데 기존에 이제 여당 국민의힘 둘, 민주당 둘,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장, 변협 회장 이렇게. 그럼 이대로 지금 현재 그 규칙대로 간다면 이거 여권 구성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법무차관 행정부 소속이고 법원 처장도 그렇고 변협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근데 이게 중립성 그쪽에서도 구성을 안 하니까요. 추천을 안 하니까. 아 여당 몫에 이 2명 추천을 아예 안 해버린다. 이거를 안 받으면 그럼 진행이 안 되는 아무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발의하면서도 여기 내용에 특검은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최후에 연장자가 한다라는 것까지 안을 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은 거고 그러면 굳이 그 여당의 이 추천 몫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뭐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상설특검을 좀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생각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또 다른 이재명 방탄 아니냐. 이제 11월 다음 달 되면 15일, 25일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탄 아니냐. 또 이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 방탄이다라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뭐 구형까지 받은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뭐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는 거는 국민의힘이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계속 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정권 끝날 때까지 쌓고 갈 수는 없다는 거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게 지금 전국이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임미 의원과 얘기 나눠봤던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 검찰 수사 받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 맞죠. 나중에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럼요. 이대로 뭐 지금 받는 게 그나마 약간의 보호를 받으면서 털어버리고 갈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저는 그리고 사과하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거면 뭐 형을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죠. 그렇죠. 예. 자본시장 위반법인데. 자, 지금 국감장에서요. 참 예전과 다른 어떤 뭐 분위기를 아마 뭐 보신 분들 느끼셨을 텐데 오히려 국감장에 이제 정부 측 인사들 뭐 증인들이 나와서 오히려 좀 큰 소리치는 이런 면도 좀 볼 수 있고 태도도 그렇고 예전과 많이 다르다. 이거 혹시 또 국방장관이잖아요.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비속어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뭐 지침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너무 달라져서요. 정부 인사들이. 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진짜. 네.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두 기관을 국감을 했는데 농림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보통 우리 지방의회에서 도의회에서도요 실장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태도는 의원들의 목소리나 지적이 국민들의 목소리다라는 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말로 다 때우려고 한다라는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 의원과 논쟁을 하려고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기지 않아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지는 않는데 요즘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로 대통령이 뭐 국감 스타가 의원만 되냐, 장관도 국감 스타 될 수 있다라는 이 발언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사에 공격적이고 논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랬잖아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은. 제가 민영삼 코바코 사장. 그것도 맞습니다. 예, 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태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말투라든지 눈빛 이런 게. 뭐라고 얘기했더니 억지로 쌩 깔려고 억지로 생트집 잡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위원장한테 그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서 국무위원의 자질 문제?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B급 리더 밑에는 모이는 사람이 C급, D급만 모인다라는 얘기가 그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국감 현장의 모습을 좀 자주 접합니다. 본인이 B급이면 밑에 부리는 사람은 C급, D급, E급밖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쓰기도 부담스럽고 또 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B급 지도자 밑에서 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요즘 뭐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뭐 정권 출범 이후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이 너무 많이 배치된 거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농해수의 그 산하 기관에도 역시 많이 배치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농해수의 산하기관에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사실 이제 뭐 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 늘 이런 문제는 논란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보낼 때는 그 기관의 업무에 맞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뭐 업무 연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다가 한 10여 명 정도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협의 서정배 감사는 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 여사하고 모친 최은순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고요. 마사회의 윤병현 상임감사는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한 30년 지기. 그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인사예요. 그래서 이게 해당 기관에서는 이런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죠. 네, 뭐 10년, 20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거니까 적어도
그야말로 정치권이나 어디서 이제 보훈 인사를 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원칙 정도는 갖춰주는 게 그렇죠. 정부가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하다 한 2분도 안 남았는데 네.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뭐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요즘 명태균 씨 얘기. 예. 명태균 씨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약간 허풍도 있는 것 같아요. 허풍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하는 말마다 저는 명태균 씨하고 김대남 씨하고 갈수록 서로 에스컬레이터 되는 느낌? 발언 수위가 점점점 세지는 느낌이에요.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그리고 뭐 채널A 통해서는 날 만약에 구속하게 되면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이거 감당되겠냐. 감당되면 나 구속해봐라. 이거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을 협박. 예. 그런데 전 더 놀라운 건 왜 창원지청이 이거 조사를 안 하죠? 수사해야죠. 이건 분명하게 불법 정치자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했고 여론조사의 비용을 받지 않았고 그거를 김영선 씨를 공천을 주는 걸로 퉁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게 명백하게 당사자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창원지청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거 검사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됩니다. 정말. 예. 네. 참 이 명태균이란 한 사람에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 목줄이 좀 죄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도 너무 궁색해요. 궁색하고 거짓말 해명도 많고요. 예.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믿을 국민이 없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